여러분들 어장관리 아시죠? 어장관리 이거 진짜 나빠요. 나빠. 남자고 여자고 그 어장관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물고기가 돼봐야지 깨달아요. 이게 혹시나 해서 물고기들은 나한테 눈 한번 돌릴까 관심 줄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어장관리를 하는 거예요. 되게 이기적인 행동이죠. 근데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정말 왜 자기 개발을 할까? 더 성장하기 위해서? 라고들 하죠. 영어 공부하는 거 봐봐요. 영어 써먹지도 않는데 혹시 이민 가지는 않을까? 혹시나 여행 가서 써먹지 않을까? 혹시나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기타 등등 막연하게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우유부단하게 하나에 몰빵하지 않으면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개를 다 유지를 해야 되니까. 놀지도 못하고 왜 이런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가능한 여지를 남겨두려고 할까요? 그쵸? 그냥 지금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승진하고 연봉을 올리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코딩도 배우고 왜 이런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런 열풍이 불까요? 실험 이야기 하나 들으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노트북 화면에 이렇게 빨간 문, 파란 문, 초록 문이 있어요. 실험은 간단해요. 셋 중에 하나의 문을 클릭하게 되면 랜덤으로 돈이 적립이 돼서 나중에 실험이 끝나고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은 돈을 벌어야겠죠? 그런데 문마다 돈이 나오는 금액이 랜덤이에요. 어떤 문은 1에서 100원, 어떤 문은 1원에서 500원, 어떤 문은 50원에서 300원. 어떤 문이 어떤 범위를 갖는지 실험 대상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총 클릭 수는 100번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100번을 클릭하는 동안 가장 많은 액수를 받아야지 보람이 있겠죠. 자, 이럴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문부터 클릭을 한 번씩 해보는 거죠. 3, 4번씩 클릭을 해보다가 대략적으로 감이 오겠죠. 그리고 가장 높은 금액이 나올 것 같은 그 문을 계속해서 클릭하면 되겠죠. 실제로도 그랬어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 방식으로 클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시간이란 것도 있고 연애도 이렇게 쉬울까요? 자, 이제부터가 그래서 중요해요. 어떤 문을 클릭하면 클릭하지 않은 나머지 두 개의 문은 12분의 1씩 줄어들었어요. 12번 연속으로 그 문을 클릭하지 않으면 그 문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기회가 닫혀버리는 거죠. 여기서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앞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사실 몇 번을 클릭해보고 가장 많이 돈이 나올 것만 같은 그 문을 계속해서 클릭하면 돼요.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관전자니까 차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통제된 상황에서 그 실험에 맞닥뜨린 사람들은 빨간 문을 클릭하면 파란 문과 녹색 문이 줄어들고 있고 그게 없어질 수 있으니까 또 파란색 문을 클릭해보고 녹색 문이 더 작아지니까 녹색 문을 클릭하게 되는 거예요. 안 누르면 그 선택지는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혹시나 내 판단이 틀려서 저 문에서 더 많은 돈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또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더 눌러보면 더 큰 액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사라지는 것만큼은 못 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이고 뭐고 문이 없어지지 않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에 이 두 번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확연히 앞에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벌었어요. 자, 이런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매일매일 새로운 선택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선택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잘 사는 게 맞는 걸까요?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우리도 매일매일을 허둥지둥 살아가요. 혹시 모르니까 이 기회가 더 큰 이익을 주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자, 이 실험들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MIT 공대생들을 상대로 한 실험이었어요. 이 실험을 조금 변형해가지고 클릭할 때마다 얼마씩 돈이 차감되게끔 다시 변형을 해서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였어요. 오로지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뭐가 옳은 건지 선택을 못 하잖아요. 판단을 못 하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고민을 계속 하잖아요. 각자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하면은 여자도 포기 못해, 일도 포기 못해, 새로운 기회를 포기 못해, 인생도 포기 못해, 가족을 포기 못해, 여행도 포기 못해, 내 삶의 질도 포기 못해. 다 하나씩 그냥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짐을 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워서 앞으로 시원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앞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상실, 즉 기회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거죠. 기회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조건에서는, 그런 실험에서는 여유로웠지만 기회가 사라진다는 생각에 혼란에 빠진 거예요. 에리 프롬이라는 그 철학자는 자신의 책에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그 책에서는 거의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세대들은 기회의 상실을 괴로워하고 기회가 많은 것도 괴로워한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바로 트렌드예요. 정답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성을 너무 크게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건 탈근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대화 시대에는 남성 권위주의, 보편적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시하던 시대인데 이걸 벗어나는 게 탈근대화 시대, 즉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욱더 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게 이런 흐름이에요. 우리 다음의 세대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 이 이념들 다 모조리 부정하게 될 거예요. 자신의 꿈을 모두 이루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채널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인간이란 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한계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면서 더 여유롭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요즘에 뭐 엔잡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흐름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운을 바라는 거죠. 실력이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유부남들은 일과 가족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랬기 때문에 야근이나 빡센 일을 당연시 그렇게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가족에 대한 사랑의 방식인 줄 알고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이렇게 할 때는 아까 실험처럼 다른 문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없어질지도 모르죠. 이혼당해서. 그리고 둘 다를 포기 못하고 둘 다 선택해야 된다는 사람들, 한쪽 문이 사라지는 걸 그냥 두고 못 보는 사람들은 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결국 정작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문을 다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문으로 가야 될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 몸의 에너지를 선택의 여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 거죠. 상실하기 싫으니까 애쓰는 거예요. 그냥 아둥바둥 사는 거죠.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하고 선택의 여지를 다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하고는 또 틀린 거죠. 자, 일과 가족이라고 하지 말고 일과 또 다른 일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봐요. 그 중에 하나를 딱 골랐어. 미련 없이 우유부단하지 않고 딱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떤 일과 만나게 됐어. 이 일이 100% 장점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단점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일과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 새로운 일 제안을 그냥 거절하고 혹하는 그런 제안을 거절하고 기존의 일, 그 일에 만족하기로 했어.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어떤 결과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내가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동안 쏟아 부었잖아요. 시간과 내 에너지를, 내 정력을 쏟아 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라도 이걸 더 살려보려고 해요. 좀 부족하게 나왔네? 그래, 그동안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도 한번 더 해보자. 애정을 많이 쏟았으면은, 정성을 많이 쏟았으면 이 새로운 결과에 또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연애하고 똑같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선물도 사주고 뭐도 하고 먼 거리까지 집에다 데려다 줬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선물도 많이 했어.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도 쉽게 못 헤어지잖아요. 헤어졌다 해도 또 생각이 나고 좋은 추억이고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술 먹고 전화하잖아요. 야야 보고 싶다. 똑같은 거예요. 60살까지 한 가지 일만 하다가 은퇴한 분들, 그동안은 진짜 믿고 상사도 믿고 회사한테도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막상 그렇게 은퇴를 하고 나면 그동안의 직장에 있었던 일들, 그게 그립죠. 회식도 그립고 워크샵도 그립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는 동안 열심히 애착을 쏟아붓고 정성을 다 쏟아부어야지 그게 사랑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사랑스러운 일이 들어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내가 만족할 만한, 그렇게 애착을 쏟을 만한 일이 왜 안 들어올까? 남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남들은 애착을 쏟고 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내가 사랑스러운 가족을 만들고 싶다면 내가 가족한테 쏟아 부어야지 와이프나 애 때문에 사랑스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애착을 못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몇 예외는 있어요. 그런 특이한 예외들 말고.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여자하고 나와의 관계가 사랑스럽기를 원한다면 내가 쏟아 부어야 된다. 내 일이 사랑스럽고 싶다면, 내 직장이 사랑스럽고 싶다면 내가 쏟아 부어야 된다. 앞에 영상에서도 말했죠? 어떤 보수나 대가를 바라는 그 순간, 그거를 바라는 순간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관계는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진짜. 자, 지금까지 자기계발을 어떤 문처럼, 어떤 기회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력하는 걸로 알아봤어요. 우리도 지금처럼 혹시나 모르는 것들, 이걸 배워두면 언제 써먹지 않을까. 근데 자기계발은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시간 관리하는 것도 도구일 뿐이고 자기계발도 도구예요. 그걸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지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도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지 진정한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앞에 영상에서 빠이빠이 못했으니까 또 한번 빠이빠이.